그냥 잔머리가.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안녕하세요. 자, 딴딴. 안녕. 저는 오늘 썸네일도 올려줄 거라고 그럴 생각 없었는데 장난이고요. 요즘 연습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노출해서 요즘 사진 업로드가 잘 안 될 거예요. 20살 때 모습이랑 판박이라고요? 그러면 젖살이 다시 붙었다는 얘긴데? 지금 좀 땀 흘리고 와서 그래서 조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조금 되긴 했죠. 안 한지. 일정 때문에 미뤄졌었지. 밥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오늘은 저번 제 티저가 공개됐던 날 말씀드렸던 서브웨이 시험 세트 먹었습니다. 네, 연습하다가 급히 옷 갈아입고 그렇게 왔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긴장이 안 되네. 긴장되는데 그래도 늘 하던 거니까. 네, 연습복에서 이거 사부작용으로 오늘 입고 왔어요. 출근할 때 이렇게 입고 왔어요. 사부작 할 때는 그래도 좀 갖춰 입어야 되거든요. 제가 현디니까, BJ니까. 아무튼 오늘도 사부작 원으로 출발해볼까요? 자, 8시. 그 세트 먹으신 분도 있구나. 몬스터 새로운 맛 나온 거 드셔봤어요? 마셔봤어요? 아마 주황색이랑 분홍색 섞어 놓은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그게 흰 거보다 칼로리가 좀 높아요. 그래서 도전을 안 해봤는데 근데 먹어볼 의향은 있어요. 오늘 배너가 없구나. 배너가 깜빡 했나 봅니다. 깜빡하셨나 봅니다. 사부작 하는 날은 웬만하면 셔츠 아니면 조금 뭐랄까 단색? 제가 늘 연습할 때는 검은색을 입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볼 때는 그래도 저도 나름 꾸미고 싶어서. 아메리카노 샷 몇 개예요? 몰라요. 아무튼 자, 다들 이제 슬슬 다들 들어오신 것 같으니까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환절기라 일교차가 좀 심해서 여러분들도 감기 안 걸리시게 좀 조심하셔주세요. 왜냐면 저희 다 약간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감기 걸리면 좀 고생이니까 최소 3샷 3개라고요. 읽기 전에 이번 주제가 아마 내 자랑 한번 해볼게요 였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정해졌냐면
그냥 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번에도 살짝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정했는데 여러분들 에어컨은 저희는 안 틀면 안 돼요. 연습할 땐 땀이 너무 나서 안 틀면 너무 더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창작의 고통의 부산물들인가요? 장난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짠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조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션디. 얼마 전 한강에서 지낸 노을을 보며 든 생각이 마침 사연 주제와 잘 맞아떨어져 오랜만에 메일 보내봅니다. 제 자랑거리는 바로 인복이 많다는 겁니다. 문득 이 생각이 든 이유는 올 3월부터 해오던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였어요. 한 초등학교의 도서관에서 해왔는데 9월로써 끝이 났거든요. 마지막 날 그동안 고마웠다며 사서 선생님께서 책 한 권과 쪽지를 함께 주셨는데요. 항상 열심히 하고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제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하셨대요. 어디서나 잘 지내겠지만 앞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응원하신다며 좋은 말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걸 받고 나니 정말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도 찔끔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저를 좋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어요. 그러고서 생각해보니 이 생각을 한 곳이 한강을 같이 한 제일 친한 친구도 있고 대학 친구들도 저랑 참 잘 맞더라고요. 제 성격이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큰 도움을 주신 인생 멘토 선생님도 1년에 2번은 인사드리고 그럴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세요. 많지는 않아도 외롭지도 않게 제가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곁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순간입니다. 진심으로 제가 애정하는 사람들이 무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현디 그리고 미인도중 여러분들까지 모두. 사실 인복이 많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여기 글에도 있는데 사서님 소3 정말 그 아까 말이 앞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와, 저도 멘토까지는 아니신데 은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에게 악기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제가 철이 없을 때라 그렇게 막 잘 듣고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화성악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피아노도 가르쳐 주셨는데 겸사겸사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는 제가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헬스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막 해보지 않았었던 때였는데 고등학생 때 이제 은상 그분께서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는 교회에 다니진 않는데 그 교회 지하에서 아침에 6시, 7시? 아침 6시쯤에 그 일정이 끝나고 다 같이 그룹 티칭, GT라고 하죠.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 약간 헬스장 같이 구비가 되어 있고 한 분께서 헬스 쪽 아마 체육 쪽으로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그룹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는 거였는데 거기 처음 운동을 하면서 좀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때 그걸로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원래 잘한다 하면 더 잘하게 되는 듯. 맞아요.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그래도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 자신감으로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그때가 소중한지 아니까 당연한 거지. 그죠? 왜 그 순간이 지나야 아는 걸까요? 지금도 벌써 이런데 시간이 더 흐르면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아지겠죠. 아무튼 자, 두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원 오빠. 딱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돼서 이번 사연은 패스다 하고 있었는데 마침 성적표를 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생각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았던 아이였어요. 이런 분이 존재하긴 하시는군요. 수학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학과 과학 성적도 좋게 나왔고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 책도 자주 읽고 이야기도 쓰고 하면서 다방면으로 잘하고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전국에서 수학과 국어와 관련된 시험을 보았을 때 상위권에 들었고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영재교육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선생님께서도 제가 주변 지인들과는 남다른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더욱 놀라운 건 이렇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도 성적과 관련된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 없다는 거예요. 놀면서도 한 번도 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승부욕이 강하기도 했지만 좋아하는 걸 하니까 공부를 할 때도 재미있었거든요. 수학을 좋아한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보기도 했지만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두뇌 관련 검사를 받았을 때도 상위권이 나왔어요. 요즘에는 잘 쓰지도 않는데 아직도 머리가 좋다는 거죠. 여기까지 제 머리 자랑이었습니다. 와, 부럽다. 와, 능력자다. 뭐든지 잘하실 분. 와, 저도 도중에 수학 포기자가 되기는 했는데 저도 뭐랄까 이런 천재라고 해야 될까요? 천재를 뭐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제일 가까이 한 명이 있었죠. 제가 늘 말하는 저희 형인데 저희 형은 이게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필요해지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하긴 하는데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정말 효율적인 것을 잘 찾는다. 그래서 약간 쓸데없는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정말 하더라도 정말 도움이 될 것만 골라서 해서 성적이 나오는 거였는데 근데 그게 머리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마 전교 20등 안에서는 내려온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수능을 봤을 때는 수능 보기 한두 달 전에 공부를 하는 걸 봤긴 봤는데 이렇게 평소랑 다르게 공부를 조금 했다지 뭐 밤새워서 공부했다 그런 건 못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형도 중요한 게 수학을 싫어했어요. 네, 수학 너무 싫어했고 물리도 너무 싫어했고 저희 형이 생물을 좋아했나 화학을 좋아했나 모르겠는데 제가 화학을 좋아했고 아마 형이 생물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좋아했던 과목은 국어. 저희 어머니만 이과 머리실 거고 아버지 영향을 둘 다 받아서 둘 다 문과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형은 이제 종합적으로 좋다 보니까 이과 쪽으로 간 거고 뭐 저는 예체능인 거죠. 아무튼 원래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할 것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고의 효율을 찾는다 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나는 역사 좋아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역사를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들으면 되게 재밌어요. 저는 아버지가 지금 내려가셔도 가끔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은 뭐 저 일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게 제일 크고
지금 들으면 되게 재밌는데 왜 그때는 지루했는지 몰라. 난 그냥 공부가 싫었는데 저도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할 게 환경 자체를 공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면 그 중에서도 또 재밌는 걸 찾게 되더라고요. 전 체육이요. 아 좋죠. 체육 너무 좋아요. 아무튼 정말 정말 부럽습니다. 수학이 재밌다는 것 그 자체가 전 부러워요. 거기서 재미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뭐 원래 자기가 흥미가 있는 분야가 흥미가 있어야 이제 진척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 자체가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난 미술 너무 좋아. 저는 노는 거요. 원래 노는 게 제일 재밌죠. 시험 공부할 때 방 청소가 제일 재밌어. 그럼요. 유독 그게 막 공부를 하려고 하면 책상이 유독 어질러져 있는 것 같고 또 뭐 책 높이도 맞춰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연필 꽂이 같은 것도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돼. 너무 막 꽂아놔서 한 번씩 정리해줘야죠. 전 전생에 뽀로로였는지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다음 사연은 유럽의 위시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의 위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제 스스로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우울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이. 저는 작은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했는데요. 제 가장 큰 꿈은 18살 때 아시아 쪽에 여행을 가는 거였는데 저의 학교는 저를 그냥 교환학생 개념인 것 같아요. 제 학교가 저를 그곳으로 보냈고 그곳을 그곳을 어, 가봤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저는 수줍음이 많거나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나중에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도 정말 좋았고요. 큰 태풍이 지나갔네. 때로는 모든 게 힘들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는데요. 그래도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위인더존이 제게 힘을 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청취자가 계속 힘내서 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션디는 언제가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웠나요? 위인더존 화이팅! 이 거대한 태풍은 누구죠? 아, 뒤에 2부 때 게스트 분이신데 시간을 잘못 아셨나봐요. 그래서 잠시 왔다가 좀 있다가 오신대요. 아무튼 저도 근데 약간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소심했거든요. 소심했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저의 생각이 조금 더 뚜렷해지면서 그런 게 줄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마찬가지로 저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금 바뀌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자랑스러웠을 때,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을 때, 뭐랄까, 이렇게
제가 무대를 하고 박수를 받을 때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박수가 없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뭔가 제가 늘 물론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했던 저희 데뷔곡이라든지 아니면 수록곡 럼럼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말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노래에 담지 못하거든요. 많이는 5명 멤버의 모든 그 얘기가 담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해외 일정에서 개인 무대를 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했고 그거를 다 말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좋아해 줄 때 그때가 제일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무대하는 시연이 응원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걸 보면서 힘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션디. 이번 주제가 내 자랑 한번 해볼게요 라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하나 생각나는 게 행동력이 있다는 점이 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제가 모든 면에서 행동력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바로 제가 좋아하는 위둥이를 보러 갈 때만 발휘되는 겁니다. 제가 해외 팬이라서 한국까지 가는 건 물론이고 지방에 살아서 어딜 가는데도 비행기를 타야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보고 싶은데 어쩌겠어요? 가야죠. 학교나 일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 갈 때는 깔끔하게 포기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항공권을 찾아보게 되었고 이젠 망설임 없이 예약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됐어요. 저번에는 거의 당일치기로 한국까지 갔었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요. 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저보고 어이가 없어서인지 진심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하다고 하네요. 저도 이런 행동력을 다른 데다가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좋은데, 그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행동력 있는 성격 때문에 후회는커녕 행복하니까 한번 자랑해봤습니다. 션디는 행동력이 있는 편인가요? 없는 편인가요? 그거에 관한 에피소드도 들려주세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행동력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이게 저는 제 아버지를 닮았는데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뭔가 고민을 할 때 되게 깊게 고민을 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연산 속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고 회로를 빨리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 시간들에 누군가가 지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행동력이 있는 것도 장점이죠. 뭔가를 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물론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거의 당일치기로 막 이렇게 오실 때는 저는 되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멀리까지 오는데 힘드실까봐 물론 저희를 보러 오면 좋지만 딜레마인 것 같아요. 난 인생이 무계획 계획 있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갈까 말까 할 때는 무조건 고. 그죠? 그거 하면 생각나는 게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안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먹긴 해요.
내가 안 간 오픈은 항상 레전드라는 말이 있거든요. 뭔가 상대적인 거 아닐까요? 내가 안 갔기 때문에 뭔가 내가 못 봤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게 커 보이는 거죠. 안 가고 후회하는 것보다 가고 후회하는 게 낫다. 그 짧은 만남으로 피곤함 극복. 그래도 저희 보고 맨날 몸상하지 말아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게 보이면 가끔 속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리하지 않는 걸로. 자,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토끼 션디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가 자랑 한번 해볼게요 라길래 요즘 일상을 곰곰이 생각해봐도 딱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소소하게 생각해보면 TMI밖에 없지만 어렸을 때 서울 보내달라고 찡찡대던 제가 서울에 올라와 살고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대로 쏟아붓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학업과 병행하며 배워나가는 중이고 위인도전의 팬 위시이고 위인도전 보러도 아주 열심히 가고 알바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처럼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 지낼 수 있었던 건 저의 자랑, 멋진 큰언니 덕분인 것 같아요. 큰언니랑 저는 15살 차이가 나는데 15살 언니가 좀 무섭긴 하지만 비밀 없이 지내는 편이에요. 보통 같이 살면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저는 싸우는 게 아니라 혼나며 얹혀 살고 있지만요. 하지만 저에게 누구보다도 제일 다정하게 대해주기도 해요. 이 사연이 읽힌다면 내일 제 생일날 언니랑 데이트도 하기로 했거든요. 주한님은 천사가 되었지만 전 천사가 되지 못한 천삼이거든요. 사실 서울 올라오고 생일날 뭘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션디는 생일날 하고 싶은 게 있나요? 전 천사가 되지 못해서 천삼인데 오늘이 사실 저희 형 생일이에요. 혼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연락을 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서울 올라오고 나서는 생일날 뭘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혼자 어디 한번 가볼까. 근데 의외로 이제 서울에서 살지 않으셨던 분들은 서울 시내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은 시내라고 할 곳이 마땅히 구별되어 있지는 않지만 뭔가 예를 들어서 거주 지역이 마포구 쪽이다 그러면 강남 쪽으로 가셔서 한번 그 거리를 한번 거니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서초 저쪽 이제 동쪽으로 가셔도 되고 은근 뭔가 길이 은근 많더라고요. 영희 형님 다 털린다고요? 그러게요. 다시 돌아와서 제 생일날 하고 싶은 게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저는 마땅히 하고 싶은 건 없어요. 네. 생일날이 그냥 저는 뭔가 평범했으면 좋겠어요. 평범한데 아무래도 그냥 휴일이랑 겹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근데 그 생일날 어디를 가고 싶어 아니면 뭐가 먹고 싶어 그런 것도 딱히 없고요. 그냥 평범한 하루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출근하지 않은 평범한 하루.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약간 주말 같은 그런 생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상적인 생일을 말씀드리면 일어났는데 조금 생일이니까 조금 황제처럼 먹고 그리고 조금 소화시킬 겸 살짝 누워있다가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고 그리고는 그냥 뭔가 죄송합니다.
소파에 기대서 그냥 요즘은 햇살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점심때라든지 왜 베란다를 가면 되게 쨍쨍하니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고향에서 있을 때는 그때는 주말은 학교를 안 가니까 그 날은 나가지 않는 날이면 물론 침대에 있기도 하지만 그냥 막 이렇게 햇볕을 받으면서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가끔 생각을 이렇게 휴 내려놓고 나한테는 놀러 가라며 시원아 놀러 가야죠. 여러분들은 놀러 가야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게 이상적일 것 같긴 해요. 그냥 그리고 저녁에는 또 마찬가지로 오늘 생일이니까 형제처럼 먹고 그러고 나서 뭐 가볍게 영화 한 편 보고 그러고 잠이 들고 싶네요. 그죠? 딱 이 단어였어. 광합성 좋다. 진짜 광합성도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제가 요즘은 이제 탈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어, 햇빛을 피하곤 하는데 근데 뭔가 여름에 무더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따사로운 햇빛이 있어요. 그 햇빛이 있어. 근데 그거를 받으면서 누워있고 싶어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천사가 되지 못하신 사연자분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뭔가 가득 찬 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이거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해피데이션님, 와 사부장 라디오도 오랜만이네요. 반갑고 해외 활동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오늘 주제를 보고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진짜 취업 준비할 때 썼던 자기소개서보다 더 열심히 생각하고 연구했어요. 내 자랑이 너무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래도 한번 제 자랑도 들어볼래요? 첫 번째, 이거 아니었구나. 첫 번째, 사랑 표현을 아끼지 않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넘치도록 표현해줘요. 부모님에게도 사랑한다는 표현도 자주 하고 많이 안아드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도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너랑 오래오래 친구하고 싶어. 이런 표현들을 마음껏 해요. 이게 쉬워 보여도 막상 실천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걸 제가 해낸답니다. 그것도 아주 잘 해내요. 짝짝짝짝. 두 번째, 재주가 정말 많아요. 피아노, 수영, 노래, 춤, 연기, 디자인, 요리, 스타일링, 떡 만들기, 잼 만들기 등등등등등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사실 깊게 잘하는 게 없는 게 흠이긴 해도 이렇게 재주가 많은 게 쉽지 않아요. 물론 무조건 깊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20대 나이에 한식, 양식, 홈 베이킹 등등 할 수 있는 게 흔한가요? 저니까 가능한 거예요. 또 짧게 배웠든 길게 배웠든 기초 지식은 마스터가 된 상태라서 더 넓은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그것도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줘요. 사람들은 자신의 단점을 가리느라 정작 자신의 장점을 못 보더라고요. 저는 장점을 찾아줄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단점이 왜 단점이 될 수 없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듣는 사람 스스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유도 상세히 설명해줘요. 장점을 찾고 싶은 사람들 저에게로 오세요. 네 번째, 긍정적인 마인드. 세상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긍정적 마인드죠. 이런 저의 마인드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실수로 친구 가방을 떨어뜨렸는데 두둥두둥 정말 고가의 카메라 렌즈가 또르르 바닥으로 굴러나왔어요. 깨졌더라고요. 눈물.
처음에는 15만원 예상했던 수리비가 70만원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좌절도 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이다. 수리도 안 되면 큰일 날 뻔했다. 70만원에서 끝나서 감사해. 대책 없는 긍정이지만 저는 힘든 일이 생각날 때마다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서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거나 1년만 지나도 희미해지는 일들이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면서 털어내요. 이 정도면 건강한 마인드 맞죠? 정말로요. 정말 건강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션디? 자랑할 게 2만 가지는 더 있는데 여기서 줄여야지 내 사연 나갈 것 같아서 슬프지만 줄여봐요. 나중에 남은 2만 가지 자랑은 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이번 주제를 고민하면서 생각한 건데 대한민국은 워낙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자랑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청취자들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21세기에는 자기 PR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꼭 말하고 싶네요. 내 자랑거리를 찾으면서 오랜만에 많이 웃었어요. 이런 주제 줘서 고마워요, 션디. 빠이빠이. 여기까지 긍정적 에너지가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매력적이라고 하시네요. 와, 사실 되게 장점이에요. 굉장히 장점이에요. 이건 그냥 사연 자체가 긍정적이라서 너무 저한테까지 그 에너지가 온 것 같아요. 사실 재주가 정말 많아요. 두 번째 적어주셨는데 본인의 장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적는 것, 그리고 이거를 사연에 적어서 정말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장점을 찾아줘요 라는 거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연자분께서 옆에 있었을 때 나의 장점을 찾아줄 수 있다는 거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사실 제일 큰 장점일 것 같고, 사랑 표현을 아끼지 않아요. 여기서 이게 막상 실천하기는 어렵잖아요. 이걸 제가 해낸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맞는 말이에요. 되게 어머니 사랑해요 아니면 사랑해 라는 말이 되게 저도 느끼는 건데, 제가 애정 표현에 박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표현도 되게 밝게 하세요. 긍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해 하셔서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까지 이제 에너지가 전해져 온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다음 사연이 사실 제가 제일 걱정했던 사연인데, 시연이는 어머니께 사랑해요 언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좀 최근이었어요. 한 달 안 됐어요 아마. Love you 그러셔서 저도 어머니한테 Love you 그러긴 했는데, 어머니는 애정 표현이 좀 많으신 스타일이에요. 저희한테 함에 있어서 되게 네, 되게 애정 표현이 많으셔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래도 애교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네,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최근? 근데 연락 드릴 때마다 거의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엇갈린 적이 있는데 제가 스케줄 때문에
지금 이게 여기 오늘따라 태풍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 민희 형이 여기 왔다가 뭐 할 게 있어서 잠시 하고 갔는데 그 와중에 미안하다고 한 5번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웃긴 거예요. 되게 고맙습니다 민희 형 웃음 줘가지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우리 멤버들 유쾌해. 대망의 다음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랑이라니 정말 어려운 주제라서 3박 4일을 꼬박 고민했는데도 여전히 참 어렵네요. 차라리 단점을 적으라면 3박 4일 밤을 새며 쉬지 않고 적어서 영조 대왕이 받았다는 100m짜리 상소문보다도 더 길어져서 기네스북에 올라버릴지도 모를 텐데, 이건 대손손 내려오는 제 몸속에 흐르고 있는 유교의 피 때문일까요? 겸손이 미덕이라서 그런지 내 자랑을 스스로 한다는 게 어쩌면 조금은 쑥스럽달까. 아무튼 그래도 저의 장점을 쥐어짜봤더니 제가 잘하는 건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제일 애정하고 아끼는 시연이 자랑을 해볼게요. 우리 시연이는 정말이지 어찌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동그랗고 순둥순둥한 눈을 보고 있으면 진짜로 은하수를 헤엄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곤 해요. 네. 복슬복슬한 수많은 머리, 반듯한 이마와 짙게 뻗은 눈썹, 쌍꺼풀과 다정한 눈빛, 무대 위에서 가끔은 날카로울 때도 있지만 가로 열고 섹시, 대체로 부드러운 눈매, 청순, 웃을 때 사르르 접히는 애교살, 그 아래 콕 찍힌 점, 반대편 볼의 점과 곧게 뻗은 코, 꼬리가 말려 올라가는 인매와 도톰한 입술,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는 얼굴형과 동그란 뒤통수, 이거 빨리 읽어야겠다. 길고 예쁜 따뜻한 손, 넓은 어깨, 옷 속에 숨어있는 타투, 대반전, 그치만 더 이상은 노. 그리고 애교 있고 다정한 목소리까지 어느 하나 매력적이지 않은 곳이 없다니까요. 심지어 요새 부쩍 애교가 늘어서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심장이 아파요. 시연이의 매력은 이거 말고도 훨씬 많지만 다 얘기하자면 오늘 밤을 새고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감사합니다. 요약하자면 시연이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사람이어서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 거. 사실 주제는 자기 자랑이었지만 부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면 자기 자식 자랑만 5조 5억 개 하고 오는 것처럼, 물론 저희 집은 시트콤 집안이라 서로 디스전을 펼치지만 사연을 쓰는 내내 시연이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빨리 컴백해서 행복한 얼굴로 무대 위에 선 시연이를 보고 싶습니다. 오늘 딱 잠들고 눈 뜨면 컴백 날이면 좋겠어요. 개미 뒷다리만한 인내심을 가진 성질급한 저지만 그래도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까 저도 열심히 기다리고 있을게요. 언제나 화이팅! 시연이의 자기자랑 타임 갑시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달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딜레이가 많이 돼가지고 네 이분 아이디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실 제가 이런 댓글들이 있으면 이게 사실 필터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 부분은 조금 덜 오글거린다 하는 부분을 사실 골라서 읽어요. 죄송한데. 근데 저는 다 인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어주는 걸 너무 감사한데,
참 인색하죠. 사실 이거를 정말 처음에 봤을 때 읽을 수 있을까를 걱정했는데, 아무튼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샨디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를 보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전 그냥 평범하게 살고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어서 오늘 제가 쓰는 사연이 제 자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연을 보내요. 저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14년도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니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의 복지 중 하나는 5년을 다니면 14일의 휴가가 주어지는데 휴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원하는 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와, 이번에 5년이 넘어서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 연차를 같이 사용해서 무려 25일의 휴가를 얻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길게 쉰 적이 없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번 휴가 동안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나라에 여행을 갑니다. 장기간 여행을 가는 것이 처음이라 설레고 떨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다시는 없을 것 같은 휴가라 알차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 사이에 미인더전 컴백이 있어 한동안 보러 가지 못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아쉬워요. 그래도 활동이 끝나기 전에 돌아오니까 그걸로나마 위안으로 삼아야겠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사실 장기간 휴가를 받거나 제가 휴가를 받았을 때 하는 게 꼭 있어요. 패턴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언제 생긴 습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휴가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생활을 하면 너무 리바운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갔을 때도 이제 여기 생활할 때랑 똑같은 이제 타임라인을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잠도 같은 시간대에 자고 그리고 쉬는 날에도 저는 꼭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운동을 안 했어요. 이게 요즘은 조절을 하면서 하는데 운동을 안 하면 뭔가 내가 휴가에서 돌아왔는데 뭔가 몸이 제대로 좀 체력이 좀 떨어져 있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라서 아니요 지금은 휴가 가고 싶진 않아요. 빨리 컴백하고 싶어요. 음악 방송도 이제 또 한지 오래 된 건가? 좀 됐으니까 다시 서면 긴장될 건데 근데 그것도 나름 좋아서 그 긴장감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쉬는 게 휴가인데 아니 평소랑 똑같은 타임라인이라니 맞아 주말만 쉬어도 월요일 근무가 어색할 때가 있어요. 션디가 너무 열심히 사니까 난 좀 대충 살아도 될 것 같아. 그럼요. 여러분들은 근데 쉴 때는 휴식은 휴식이어야 돼. 사실 그건 맞아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거고 주말이 있기 때문에 평일에 일할 수 있는 거 그건 맞아요. 근데 그냥 이것도 그냥 플라시보 같아요. 제가 좀 걱정이 되니까 혼자서 못 놓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자, 잘 다녀오시고 사연자분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션디. 오랜만에 사부작을 한다고 들어서 사연이 읽히기를 바라면서 사연을 보낼게요. 이번 주제가 내 자랑 한번 해볼게요 라서 제 자랑거리를 생각해봤는데 언어밖에 없었어요. 저는 모국어가 이러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중국어도 배웠는데 몇 년 전부터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독학하게 됐고 지금 북미 쪽에서 영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자랑할 수 있을 때는 바로 덕질할 때죠. 6월 달에 위인더존을 응원하러 한국에 갔을 때 다른 아이돌 분들과의 합동 산옥이 있었는데 끝나고 밖에서 같이 산옥했던 아이돌 분의 유럽 팬분께
아까 같이 사전 녹화했던 귀여운 신인 그룹의 이름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열심히 위인더존을 홍보했어요. 잘했죠? 그리고 일본 일정에서도 여러 언어를 할 줄 아는 덕분에 다양한 나라의 위시 친구들이 생겨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션디도 외국어로 인해 이득을 봤던 경험이 있나요? 그리고 배우고 싶은 언어가 있나요? 궁금해요. 와, 그럼 4개국어를 하시는 거군요. 진짜 천재신데요. 저는 딱히 어떤 언어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우선적인 목표는 영어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무래도 한국인? 아니면 뭔가 전형적인 입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이게 여기서 막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회화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일단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냥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제2외국어 하나를 배워보고 싶어요. 뭔가 그게 조금 더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영어랑 한국말을 잘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이 사연을 보면 되게 이게 문맥상 어색한 게 없어요. 물론 번역기도 있긴 하지만 번역기는 이렇게 매끄럽게는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언어는. 자, 마지막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션디, 사연을 시작하기 앞서 얼굴이 너무 화끈화끈거립니다. 가을이 되도록 여전히 쨍쨍한 햇살 덕분인지 내 자랑을 해야 한다는 부끄러움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션디가 자기 자랑을 하라고 판을 만들어 주었으니 뻔뻔하게 이야기할게요. 곰곰이 내가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한 우물만 파는 일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션디?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부지런해야 한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지만 서양에서 이끼가 낀다는 말이 돈을 벌거나 바람직한 것을 얻는다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한 우물만 팔아 한 일에만 집중해야 바람직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고 해요. 처음 알고서 많이 신기했답니다. 그리고 저를 이끼를 많이 모으는 게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용돈을 틈틈이 모아 샀던 음악 CD들도 여전히 늘어가고 있고, 역사에 흥미가 있어서 이것저것 찾아보거나 학교 수업, 인터넷 강의를 많이 본 덕분에 학창시절 내내 역사 담당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한국사 검정 능력 1급을 준비하였는데 이때도 70여 개 정도 되는 인터넷 강좌가 너무 재밌어서 겨우 참고 참아 하루에 딱 5시간만 들었어요. 5시간. 좋아하는 걸 5시간 하는 건 되게 어려운 건데. 내일도 봐야 되니까. 약간 국가가 나에게 허락한 유일한 마약 같은 느낌이랄까요? 사실 자기 자랑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색하고 사연을 쓰면서도 이게 맞는지 계속 긴가민가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내준 거야, 션디님?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니 내가 그래도 뭐 하나는 잘하는 구석이 있구나 싶어서 기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이런 걸 션디가 생각하고 내준 주제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해주어서 고마워요, 션디. 이 좋은 기분을 담아 보내요. 션디의 하루가 조금 더 반짝반짝 햇살처럼 빛나길 바래요. 이번 한 주도 좋은 날들을 보내요, 션디. 그럼 이만 총총.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이끼가 낀다는 말이 돈을 벌거나 바람직한 것을 얻는다. 저도 뭔가 한
너무 뭔가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사실 엄청 쉬운 일은 아니라서 내가 뭐에 막 흘려서 그거에만 매진해 본 게 언제지 5시간이라 5시간 힘들죠. 아무래도 저희는 몸을 쓰다 보니까 5시간은 힘들어요. 5시간 힘든데 그래도 늘 할 때마다 좀 이제 땀이 좀 나고 하면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요. 야, 그래도 와. 그럼 1급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1급은 통과하신 거겠죠? 사실 이 1급이라는 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와. 아무튼 예, 저 오늘 준비한 사연은 다 읽어봤고요. 그럼 오늘 태풍을 많이 몰고 오신 저 그 2부 게스트님 모셔보고 2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디 네네. 님이셨구나. 네. 또 특별 출연을 했어요. 오늘 주제가 네. 내 자랑 한번 해볼게요 라는 게 해볼게요가 아무래도 이제 경디님의 컨텐츠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디님을 게스트로 모셨는데 사실 오늘 제가 나올 줄 몰랐어요. 뭔가 오늘 네. 브이앱을 하셨었으니까 그죠? 그랬는데 또 이렇게 밤에 또 올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평일 낮 시간은 되게 다들 바쁘시니까 그죠.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못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쯤 제가 왜 태풍 씨죠? 아까 여기저기 막 저는 한 번이고요. 네. 다른 또 용의자가 한 것도 한 3분 계세요? 정통 들어서 걱정하지 마시고 늘 있는 거니까 사부장은 태풍이랑 늘 함께하는 방송이라 저번에 하셨던 것처럼 이번 코너도 네네. 네, 질문 즉답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보시고 싶은 컨텐츠가 있나요? 저희가 4개 영화 소개도 있고요. 고민 상담소. 제가 딱 이걸 사실 리스트를 받았는데 네. 보자마자 고민 상담소. 고민 상담소. 사실 추억의 노래 이거를 봤을 때 네. 제가 옛날 노래를 되게 많이 연도까지 네. 잘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거의 취지랑 다르게 그냥 고민 상담소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고민 상담소. 네. 그럼 오늘은 경디와 함께하는 사부작 고민 상담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고민을 그냥 여러분들께서 직접 댓글로 적어주시면 경디와 제가 바로바로 읽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네. 해결해드리지는 못하고요. 늘 그랬어요. 네. 해결해드리진 못해요. 근데 저희가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네, 고민을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원이 노래를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고 제가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들어서 제가 그런 걸 추천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자랑해볼게요라서 DJ 두 분도 자랑부터 해야 돼요. 오늘 자랑해야 되나요? 네, 저는 했거든요. 자랑이요? 네. 제가 아까 아시다시피 수액을 맞고 왔는데 그죠. 굉장히 피부가 좋아졌어요. 급격하게. 네. 제 자랑은 제 피부가 좋아졌어요. 100만 불짜리 피부가 됐어요. 근데 마시면 또 일시적으로 좋아지긴 해요. 네, 근데 이번에 너무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뭔가 뽀송뽀송해져가지고. 시연이 자랑 언제 했어요? 했어요. 시연이 안 했다는데요? 아니에요, 했어요. 아까 그 장문이 있었거든요. 이게 약간 대리 형식으로 했어요. 자, 여기 여러분 이제 고민을 보내주시면 여기 있는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위인도전 덕질하고 그러려면 잠을 적게 자야 돼요. 너무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은 충분히 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삶의 질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만약에 잠을 못 자는 상황인데 만약에 저희를 보러 오면 잠을 못 자는 상황이다. 그러면 잠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제 생각에는 항상 하루의 스타트가 피곤하면 그 날의 뭔가 기분이나 맞아요. 컨디션이 좀 이렇게 좌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저희는 언제나 여기 있을 거니까 그냥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될 때 그럴 때 그냥 들려주시면 저희가 또 웃게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게스트라서 이렇게 허니를 입고 오셨나요?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니까 허니가 돼 있더라고요. 네. 아주 센스 있는 DJ님이시네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잠이 필요한 그 수면 시간이 각 사람마다 다르다고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충분히 잤다고 생각할 때까지 자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태어난 지 3일 된 강아지 2마리 이름을 뭘로 지을지 고민 중. 션디와 경디 어떤가요? 아니요, 우리 이름 말고 정말 그냥 어떻게 들어도 괜찮은 걸로. 뭐가 있을까? 혹시 종이 어떻게 되나요? 닉네임 킵. 경디님은 고향에 애완 동물 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한 명은 까미고요. 까미. 네. 까매서 까미. 네. 네. 그리고 한 명은 강아지는 오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오이. 네. 오이. 그러면 무난하게 또 색깔 하나랑 이모집에 지금 있는 이제 강아지인데 네. 그 오이 농장에서 데리고 와서 그래서 오이예요? 그래서 오이가 됐습니다. 어떤 걸로 음식? 뭐 먹고 싶어요 지금? 저는 먹고 싶은 거요? 네. 근데 요즘에 제가 아까 낮에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한참 맨날 서브웨이만 먹던 때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또 그 늪에 빠져서 또 오늘 점심 저녁 다 서브웨이를 먹었거든요. 저도 지금 그랬어요. 서브웨이가 갑자기 또 꽂혀가지고 요즘 많이 먹고 있어요. 말티즈예요. 오이랑 가지로 지을게요. 오이랑 가지 좋다. 오이랑 가지 고추 대파. 파니까 생각났는데 파송송 어때요? 파송송? 한 명은 파고 송송이. 네, 그쵸. 괜찮다. 파송송. 근데 이렇게 저희가 해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네,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도 이거 위시분들한테 들었던 건데 강아지 이름을 먹을 거로 지으면 오래 산다는 그런 그래요? 속설이 있대요. 그래서 송송은 먹을 게 아니구나. 그러면 아니 대파 어때요? 대파. 대파. 그쵸.
같이 오래 살라는 의미. 한껏 붙어 있어야 된다. 같이. 이 둘은 대파. 또 아까 위에 올라왔는데 저희가 시험 기간인데 집중력 높이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원래 딱 꽂혀야 하는 스타일이라 네. 뭔가 집중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꽂혀야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맞아요. 사실 근데 집중이 되려면 일단 흥미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냥 제 추천은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각성제이기 때문에 근데 추천드리진 않아요. 이게 없으면 또 못하게 되거든요. 아 맞아. 근데 커피가 항상 생각이 나요. 이제 좀 안 먹었다 싶으면. 맞아요. 파송송이 더 귀여워. 그래요? 오늘은 잠에 관련된 얘기가 많구나. 그렇네요. 그럼 아침에 공부했어요? 저녁에 공부했어요? 낮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후. 오후 한 4, 5시쯤? 그쵸. 저는 그때가 제일 뭔가 공부를 할 때 있어서 집중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지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무서워요. 가도 될까요? 오지가 어떤 오지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통신도 안 되는 그런 오지일까요? 아니면 그냥 조금 한적한 느낌의 오지일까요? 학교 졸업해야 하는데 졸업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졸업은 저는 솔직히 학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교를 다녀봤는데 뭔가 그래도 각자만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을 하면 물론 이미 보낸 시간이 있으니 그쵸. 졸업은 해야겠고 근데 그 졸업을 하기 위한 과정이 좀 이제 만약에 전공을 살리는 직업도 아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경원이는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요? 어떤 거를 기억하는 데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저는 뭔가 기억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랑 연관을 지어서 기억을 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냥 이건 커피다라고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거에 연관된 걸 하나 제 머릿속에 입력을 또 따로 해놓는 것 같아요. 단축키 같은 그런 느낌? 단축키. 저도 비슷해요. 저는 그게 암기가 되게 잘 되고 오래가는 맞아요. 암기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만들면 조금 더 기억에 남기도 하고. 아주 경원이 기억력 되게 좋아요. 구구단 빨리 외웠겠다. 빨리 외웠어요? 근데 그냥 안 외웠을 것 같아. 그냥 하다 보니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막 외웠던 기억이 없어가지고 위로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위로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위로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조금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우선은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의 뭔가
상대방에 있어서 뭔가 음. 고민이나 안 좋았던 일이나 뭐 화났던 일 이런 각가지의 일들을 그냥 일단은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냥 거기서 첨언도 하지 말고 그냥 들어서 그랬구나 라는 말만 해줘도 되게 좋아할 거예요. 경원이 저 학교 다닐 때 암기 과목 공부를 그때도 하고 싶은 암기 과목만 공부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암기 과목. 네. 예를 들면요? 뭐 이번 학기는 사회에 좀 꽂혔다 이러면 사회만. 사회만. 이번 학기는 영어다 하면 영어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걸 남들이 소홀하게 여기는 게 너무 속상해요.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저한테는 이거의 가치가 너무 높은데 그냥 막 이렇게 무심한 듯 주변 사람들이 무심한 듯 그것을 대하면 뭔가 상대적으로 나만 이러나라는 마음 때문에 약간 속상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근데 항상 사람이 정도의 차이가 너무 커서 늘 모든 사람이 좋아해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훌훌 털어버려요. 근데 저도 약간 뭔가 그런 걸 왜 좋아해? 라고 만약에 그런 반응이다 하면은 저는 그냥 나는 그게 좋아. 그냥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정말 자기 주장이 세요. 네, 자기 주장 엄청 세요. 왜 난 이거 좋아? 그냥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시선에 관해서 좀 크게 그렇게 뭔가 자기가 만족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소홀히 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상대방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경원 이건 그냥 TMI인데 경원이는 뭔가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거치는 리액션이 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죠, 저. 지금 배고픈데 야식을 먹을까요, 말까요? 비 오는 날엔 야식을 먹어야 합니다. 원래 배고플 때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안 먹는 게 맞는데, 근데 먹을까 말까는 저도 뭔가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맞아. 먹을까 말까 할 때 먹으면은 되게 찝찝해요. 맞아, 찝찝해.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살찌는 것 같고. 맞아요. 괜히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가끔 돈이 아까울 때가 있어요, 저는. 뭔가 먹었는데, 맛있게 먹었는데, 그죠. 돈이 일단 아깝고, 이미 포만감이 있으니까. 포만감도 있고, 괜히 먹었나? 맞아요. 그래서 정말 배가 고프다 할 때 먹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만족하면서 먹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오늘 야식 치킨 먹을 건데 치킨 추천해 주세요. 처갓집 빼고. 요즘에 자주 먹는 치킨 있나요? 순수 치킨이라고. 근데 그게 마포구에만 있는 것 같아요. 순수 치킨에 매운 치킨이 있거든요. 고추와 마늘이 다 소스가 된 건데 아무튼 먹을까 말까 할 때 먹어야 행복하죠. 사실 제가 항상 이제 제일 멤버 중에서 식단 조절을 제일 제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하는 편인데 뭔가 보조제 같은 것도 먹고. 근데 요즘 들어서 약간 배부른 게 좋아요. 근데 요즘 저는 늘 습관이 돼 있어서 배부르면 불안하거든요. 제가 간식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과자나 이런 거보다 제가 이제 마시는 거? 이제 저희가 만약에 밤에 퇴근을 하고 숙소에 가게 되면 배가 굉장히 고프잖아요. 맞아요. 활동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럴 때 뭔가 막 기름지고 이런 거 먹는 것보다 그냥 좀 건강한 기왕 한 김에 건강하게 먹어보자 해서 제가 밤 먹는데 밤이 알고 보니까 다이어트 식품이더라고요. 먹어도 살도 안 찌고 포만감도 있고 칼로리도 낮고 근데 몸에는 좋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자주 먹고 있는데 그거 하나 오늘 한번
들어볼까요? 밤이요? 그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죠.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하고 말을 나한테 일단 함부로 하면 저는 그 사람을 일단 한테 일말의 감정을 안 줘요. 그냥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이미 나를 안 좋게 보거나 아니면 그냥 나를 무시하는데 굳이 내가 바꾸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만약에 좀 만약에 내가 좀 짜증나서 뭐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저는 똑같이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원래 자기가 하는 건 모르거든요. 맞아. 똑같이 해주면 네가 이랬어 라고 하면 그게 사실 제일 아마 싫어할 거예요. 본인이 아마 모를 거예요. 그건. 매운 거 못 먹는 맵찔인데 뭘로 매운맛 도전을 시작할까요? 매운 거 못 드죠. 이 뜻이죠.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 안 먹다 버릇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 매워도 맵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매운 거를 한 번에 확 매운 걸 먹는 것보다는 그게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차차 점점. 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약간 캡사이신의 매운맛이랑 약간 고추나 아니면 마늘의 매운맛이랑 살짝 다르잖아요. 근데 약간 뭔가 저는 요즘 따라서 그냥 캡사이신이 땡겨요. 예를 들어서 불닭 같은 거. 불닭 되게 먹고 싶어. 다음 주 이직할 회사 내정 받았는데 그 전에 다른 회사도 지원해 볼까요, 말까요?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원을 만약에 혹시나 이렇게 뭔가 작은 미련이 있는데 그걸 지원을 안 하고 그 회사에 갔을 때 내가 저곳에 지원을 해서 만약에 갔다면 어땠을까 이런 맞아.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 애초에 확실하게 미련을 안 갖게끔 하고 깔끔하게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좋다 라는 느낌. 주말에 뭐 했나요? 주말에요? 저희요? 그런 거 같아요. 저희 주말에 뭐였죠? 주말에 저희 뭐 있지? 이런 게 사람 아닐까요? 당장 어제 먹은 거 기억 안 나고 그죠? 그쵸. 근데 갑자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게 일상이 계속될수록 너무 똑같으니까 기억을 못 한대요. 저 뭔가 요일 개념이 사라지니까. 전 이직하고 싶은데 고민이에요. 계속 다닐지 말지. 좋은 조건이 있다면 가세요. 네. 근데 좋은 조건이 없다면 기존에 받고 있는 것을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다른 곳에 가도 스트레스는 똑같을 테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조금 요즘엔 잘하는 편이에요. 저도 되게 많이 그런 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저도 원래 막 새로운 환경, 막 낯선 환경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 막 자금 같은 게 들리면은 막 잠도 못 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많이 뭔가 부드러워진 느낌? 맞아. 그런 환경에 너무 처하다 보니까. 지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영희 형은 시은이가 본인 얘기 이렇게 하는 거 아나요? 저희 친형인데 모를 거예요. 모르는데 나중에 알면 아마 등짝 스매싱 할지도 몰라요. 저 점을 맹신하는데 괜찮을까요? 타로, 사주, 신경 등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도 약간 점 같은 걸 믿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쵸. 근데 너무 네, 크게 너무, 받아들이지 네, 마세요.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전 사회생활하면서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곱게 자라서 눈치 없는 사람이 부러워요. 눈치를 근데 저도 눈치를 되게 많이 봤는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랄까? 그게 눈치를 보면 되게 본인이 스트레스가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경원이 형제 얘기 궁금해. 저는, 네, 저도 친형이 있거든요. 저랑 같은 년생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맞아. 아마 그럴 거예요. 음흠. 근데 정말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형이 항상 저를 맨날 괴롭혀서 막 저를 맨날 울리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기 때는 그랬었고 좀 크고 나서는 되게 많이 싸우고. 그쵸. 되게 많이 싸웠어요. 성인 된 이후로는 안 싸웠나요? 그쵸. 이제 형이 대학을 가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각자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네, 그때부터는 안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으면 뭔가 이렇게 될 일이 좀 많아서 형제들은 싸우면 어떻게 싸워요? 근데 형제에 따라 그건 또 달라요. 저희 그쵸, 형제는 그쵸. 뭐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닌데 저희도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말싸움이 그쵸, 말싸움이죠. 제일 많은 것 같고. 막 그리고 형이 막 저에 비해 되게 무뚝뚝한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아기 때는 되게 활발했던 것 같은데 좀 되게 무뚝뚝해요. 은근히 무뚝뚝해서 뭔가 이렇게 막 제가 막 이렇게 해도 별 반응이 없어요. 그냥 아예 그냥 네, 네. 그냥 이 정도? 가벼운. 네. 완전 닮진 저랑 않았나 되게 봐. 반대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맞아요. 어머니께서 경원이를 조금 더 오고 하신다고. 난 치고받고 있는데 싸우다가 부모님한테 쫓겨난 적 있어요? 아니요. 딱히 없는 것 같아. 저도 없어요. 그렇게 막 이게 싸우는 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그냥 좀 소리 지르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지 말라는 식으로. 근데 좀 싸운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형을 가진 동생의 삶은 어떤가요, 두 분? 형이 다시 태어났을 때 형이 될 수 있고 동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동생이 나은 것 같아요. 저도 동생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혼날 때도 항상 형이 좀 더 혼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애초에 저는 제가 엄마나 이제 아빠가 매를 들면은 저는 말로 협상을 저는 뒤를 보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되게 그래서 엄마가 때리려다가도 헛웃음이 나와가지고 멈췄던 적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화가 났다가도 제가 그렇게 막 말로 막 딜을 하는 모습이 너무 웃겼대요. 귀여우셨던 것이. 협상의 기제. 위인 도전에서도 동생 라인으로 사는 사람 만족하시나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동생 라인으로 사는 삶. 여기가 이제 막 우리가 위인 도전에서 막내 라인이니까. 근데 저는 막 그렇게 차이를 그렇게 많이 못 느끼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희 형들이 막 이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엄청 막 그게 뭔가 다 같은 뭔가
다 같은 친구의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음. 뭔가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저희의 이야기를 더 잘 들어줘서 형들이 그런 거 저희가 또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그쵸, 그런 그쵸. 말들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오늘 몸 컨디션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 그래도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 음. 목이 많이 돌아왔어요. 아주 좋습니다. 그 피부가 좋아져서 너무 좋아요. 아까 제가 연습을 하는데 음. 거울을 보는데 진짜 왜 이렇게 광이 나지? 지금 진짜 그게 땀 때문이 아니고 그 뭔가 되게 뽀송뽀송한데 이렇게 뭔가 바른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되게 오늘따라 더 하얀 것 같아요. 했는데 되게 좋아졌습니다. 있습니다. 모두 다들 이제 병이나 감기에 걸린 것처럼 환절기다 보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쉬기도 잘 쉬고 음. 뭐 약도 먹고 하는데 감기가 오래 가.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감기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인사를 드려볼까요? 네. 사회적 원형 시즌 3 경기랑 함께한 고민 상담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즐겨주셨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뭐 감기라든지 이제 계절 한절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태풍 온다고 들었는데 기상청도 또 낮에 또 제가 제보를 또 했거든요. 아 그래요? 태풍이 오고 있다. 오고 있다. 밖에 비가 오니 우산을 꼭 챙기라고. 오늘도 어김없이 기상청 네, 기상청 또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되나요? 내일까지 비가 오는 걸로 알고. 아 그래요? 제가 항상 또 밤에 날씨를 보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녁에 들어가면 맨날 날씨 내일 뭐 어떻다. 날씨 보고 자는 게 저의 일과 마무리. 맞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